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즈입니다. 8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폭락 사태, 두산 이부터 제네스 마이너스 20%, 수성동이 라이빌 레이크시티 마이너스 30%, 상인이 편의센상 마이너스 27%, 캐슬 골드파크 마이너스 28%, 현대 아이파크 마이너스 34%, 월베이 편의센상 마이너스 38%까지 줄줄이 큰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끝일까? 조급증이 들만 달 때, 이게 끝일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주말 동안 다른 모든 광역시 지역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세종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세종시 마이너스 40% 하락하는 거래. 물론 중개거래였어요. 이게 끝일까? 30%도 수두룩하더라는 거죠. 나머지도 보면은 40% 하락. 30%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된 느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거의 10억대에 육박했던 물건을 5억대, 6억에 가깝죠. 10억짜리 물건을 6억에 살 수 있는 것, 그게 40% 할인한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올랐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40% 하락이 많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대구와는 조금 다르죠. 대구는 아직까지는 40% 하락까지는 눈에 많이 띄지 않았었는데 세종시는 35%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띄더라. 세종시가 대구보다 먼저 하락을 시작했잖아요. 대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예고편이다. 세종시는 대구의 예고편이다. 그럼 부산 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대구 저거는 우리 부산의 예고편이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은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급증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바라보자. 이거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다 똑같다. 전반적으로 순환매 없다는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요. 근래 들어서 대구에 8월 들어서 분양이 3,000가구 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했는데요. 그 첫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성적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화성파크들인 구수상공원 엄청난 경쟁률. 이거 경쟁률 높게 나왔길래 나머지 근데 얘들은 별로였어요. 위에 빌리브 루센트, 수성 자이른의 대명 헤리티지 특공 결과는 별로였어요. 화성파크들인 구수상공원 경쟁률 제법 나왔어요. 물론 미달되는 평형도 있었지만 경쟁률 3입니다. 187가구 모집에 무려 한 700가구 정도 해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경쟁률 한 2.5대 1 이 정도 될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가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지? 지도 잘 안 살펴보는데 살펴봤어요. 분양가 5억 초반. 근래 들어서 나온 분양가 중에서 막 6억 웬만하면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네 하고 느끼는데, 대구 시내 쪽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7곡 강 건너잖아. 뭐 팔달교 건너서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것이고, 7곡 내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거기 입지는 괜찮은데 이런 느낌 아닐까요? 칠곡 IC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이 자체가 구수상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일부를 기부 체납하고 일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봐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숲을 끼고 있어요. 숲세권. 그 다음 하천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제가 해보니까 354m 또 다른 조금 더 먼 역까지 접더라도 한 500m 정도. 그리고 뭐 병원도 있고 교통편도 괜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곳 주변이 개발된 지가 좀 되지 않았나, 좀 개발된 지가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느낌. 아무튼 인기가 많네요. 인기가 많은 모습 확인하고 지나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전국의 매도 물량이 다 감소하고 있다. 대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감소하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세금 관련돼서는 팔 이유가 없다. 다만 차입금이 많은 사람들은 팔아야 된다. 이거 금리 감당이 안 되겠다. 요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세 물량은 특별히 변함없습니다. 진짜 거의 8,800건대에 거의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월세 물량은 증가하는 모양새고요. 4,824건. 전체 임대 물량도 어쨌든 요 밴드상 상하 밴드를 그려보면 거기에 크게 훼손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13,000건 정도 나와 있고요. 거래량 50건. 왜 이렇게 많아? 오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이틀치 거래량 신고됩니다. 하루에 25건씩 거래 신고되었던 거 생각해보면 많지 않죠.
신고가 4건 의미 있는 신고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딱 눈에 띄는 것이 야 6월달 거래가 736건인데 7월달 거래가 벌써 718건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거래 도대체 얼마나 많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되는 거야 하면 요 정도 수준의 거래 1000건 전후의 거래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정하냐면 자 과거 추정치 지금 현재 718건 지금 추정 신고되고 있는데요. 6월에 보시면은 6월이 아니고 여기 5월달 방송할 때 그 내용 보면 4월달 거래량이 최종적으로 1020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지금 718건의 속도면 여기 마지막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1000건이 조금 못 될 것 같아요.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27.6건이거든요. 8월달에 지금 추가로 신고되고 있는 거래 건수가 신고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은 신고 일수는 4일, 5일, 5일, 2일 이렇게 해서 16일 정도, 16거래일 정도의 신고가 남아있다. 그 중에 화요일 2번 신고되니까요. 한 18일치의 거래량 곱하기 27을 내보면 대략 한 400건? 야, 이게 많이 되나 싶은데 막판에 되면 거래가 조금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가격 오늘 대형 평형 가격 그리고 비싼 아파트들 좀 많이 거래되었어요. 두산 리브더 제니스 2억 정도 떨어졌고요. 힐스테이트 버머 1억 4천 정도. 그래도 좀 비싼 느낌은 들어요.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2억 정도 떨어졌는데 12억 좀 비싼 느낌 들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정도로 그 가격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이 파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시세 차익이 많이 남으니까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사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부를 축적해서 저렇게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아까 세종시 보셨잖아요. 세종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가 서울 방송도 한번 다뤄드렸어요. 사람들 많이 보진 않아요. 서울도 굉장한 하락, 가격이 20% 정도 하락 거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락의 초입이라는 말이거든요. 거래량은 대구 수준의 거래량, 서울이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이번 달은 정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대구 아파트 거래량보다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은 규제 해제된 게 없었고 대구는 규제 해제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축하드린다고 사신 분들한테 매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에는 좀 그렇다. 아까 세종시 아까 40% 하락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다. 아무튼 부를 축하하신 부분은 축하를 드리게 되겠죠.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30% 정도 하락한 거래에 나타났고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한 15%. 옆에 일단 퍼센트는 알아보기 쉽게 정리 한번 해놓고 지나갈게요. 요 정도 느낌. 아까 세종시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세종은 30, 30, 40, 요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월배 삼정 그린 코어 포레스트, 요 동기까지 쳤던 물건요. 이게 40평형대가 6억이에요. 40평형대가. 이거 30평형대 분양가가 국평 분양가가 얼마까지 갔었나요? 8억 8천까지 갔었어요. 8억 8천까지. 그거 생각하면은, 이거 분양권 들고 있었던 분은 아마 최소한 1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지 싶은데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종시 가격 아까 보셨죠? 10억짜리 갔던 아파트 가격이 6억으로 떨어졌다. 그거 생각해보면 이거 마냥 심각한 건 아니네. 그냥 흐름이 같이 가고 있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두고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인 1편은 세상 1단지 여기 나름 이 지역에서는 선호받는 곳 한 25% 정도 하락. 캐슬 골드파크 5단지 5억 이상으로 매물이 계속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격 내리고 조정해서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5억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하락률은 30%까지는 되지 않는 거래. 한 27% 정도 하락되었고요. 동대구 엘리넷들 요거는 왜 이렇게 조금 하락했어?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2년 되지 않았죠? 2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팔아요. 과감하게 팝니다. 그래도 이거 남는 거 있나 싶을 정도 4억 4,500이면 분양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이거 분양가가 얼마였던 거예요? 한 2.5억? 한 2.6억? 요 정도, 한 2.5억 정도 분양했던 게 이렇게 와 있죠. 아까 세종시 아파트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 보면 2.5억짜리가 거의 6.7억까지 갔었으니까 배율로 치면 이거 상상도 못할 정도죠.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한 대략 30% 정도. 이거 이 정도면 사야 되나? 4억 4,300 땡긴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지만 세종시 보니까 좀 이거 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목동 부르지오 25% 정도, 화성 그랜드파크 한 10% 정도. 옆에 숫자를 보시면 세종시가 먼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요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역 신일 해피트리도 자존심을 많이 구겼습니다. 3억 초중반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거 정말 2016년? 2017년? 그때 가격인가요? 이 2015년 가격도 저 정도 했은 적 있었나요? 2015년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는 다시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 데이터 한번 뽑아서 비교해보면은 정말 절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누구는 30% 할인해서 사는데 누구는 10% 할인해서 산다? 그럼 30% 할인을 선택하지 않을까? 상서 푸른마을 대응평균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0% 조금 넘어가고, 월배 H아이파크 3억대는 지지하는구나. 요건 24평형, 25평형 요 정도 거래되는데요. 좀 지지하는구나 라는 느낌. 그래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요 뒤에 조금 3억대가 무너지는 모습도 하나 보이더라고요. 월배 이 편한 세상, 여기도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아까 4억 5억까지 갔던 물건이 4억 9,900에 팔았던, 아까 황금 캐슬 골드파크 5단지 그리고 월배 A편의 세상,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비율 30% 넘어가잖아요. 한 33, 4%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존심을 구겼다. 마지막 자존심인 3억대를 지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하락 비율 대충 한번 써보고 지나갈게요. 20%. 아직까지 세종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느낌. 야, 그럼 세종은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 이거 하락을 지금 비율로만 확인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5%. 와, 보합권에도 지금 거래. 근데 보합권에 거래, 요새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상태. 요 정도면 그래도 납득이 된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치고 보합권에 산다, 신고가에서 보합권에 산다,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큰 폭으로 세천 한라 비발디도 2억. 야, 이러다가 2억 초반까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건당 거래대금 바짝 올라갔어요. 대형 평형 거래 일부 이뤄지면서 3억 1000까지 높이 한번 올라갔네요. 저게 가격이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 분위기까지는 보이지가 않고요. 중개거래와 직거래 건수 보시면은 아직도 그래도 잘 안 팔린다.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매물을 굉장히 싸게 내놔가지고 부동산 복비라도 좀 아끼고 가격은 조금 디스카운트하고 요렇게도 생각하는지, 근래 들어서 아직까지 직거래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는다. 아직도 아는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그 시기 7월달에 거래가 많아지는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여기 요선이 다다. 요선까지밖에 가지 않을 것이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줄어드는 가운데 역시 요때 3, 4억대 아파트가 근래 확실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6억 이상 거래량 7월달에 반짝 올라가고 있어요. 바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떨어진 채로 비율이 한 5%, 6%까지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거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6% 선을 살짝 노크를 합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선을 앞두고 노크를 한번 했고, 지금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서 노크를 한번 하고 있네요. 분양권 거래량 왜 이래. 규제 해제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는 바로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틀치 거래가 되면 하루 평균 10건씩 정도가 거래됐었거든요. 그럼 오늘 한 20건 정도? 20건 정도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역시 분양권 역시 마찬가지로 직거래가 비율이 좀 높다. 중개거래 대비 직거래 비율이 좀 높다. 인터넷에 매물을 내놨는 거 보면 생각보다 매물 호가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저 거래도 아닐 것 같은데 왜 내놨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믹스테이트도 원센트럴 7억 8천, 고점 대비 1.4억, 0.8억, 월성 3정 그린코어 카운티 7억 8천. 아까 월배 3정은 아까 6억대, 6억 초반 막 거래 있는 거, 이런 것도 보셨죠?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 아파트들. 신천 센트럴장이 6억 초반도 6억이 무너지기도 하고 6억을 지탱하기도 하고, 층이나 향이나 어떻게 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4층을 5억 9천에 샀고요. 또 어떤 사람은 20층을 6억 5천에 샀어요. 6층을 5억 9천에 사기도 하고, 요거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선호받는 층임에도 불구하고 더 싸게 사기도 한다.
또는 소장님들하고 이럴 때 좀 사이좋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교대 하늘채 뉴스센터, 요 아파트는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이 가격 오면 제 지인이 그때 무조건 산다고 했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다 같이 떨어지니까 분양권 가격도 다 같이 조정을 받고 하니까 요즘 이거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괜찮은 데도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여러 군데를 저하고 임장을 좀 다녀보는데, 다른 데도 막상 둘러보니까 더 괜찮은 데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올라갈 때는 그곳의 장점만 봤어요. 야, 고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잖아. 대학교도 바로 옆에 있네? 지하철도 있네? 근데 임장을 가보면은, 야, 그 뒤쪽에 경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하철도 몇 번 안 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자, 나머지 가격들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이 편한 세상 둘이요. 여기 많은 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곳임에 비해서 74제곱미터 4억 4천. 한창 때 인기 많은 못한 듯한 느낌. 한창 때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 4천까지 빠졌으면 20% 이상 가격 조정받는 모습.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았어요. 66건, 신고가 3건 있었고요. 어쨌든 전세 거래 지금 이맘때쯤부터 계약이 신고가 좀 많이 이렇게 아니, 신고는 8월 이후 임대차 3법 관련해서 8월달 이후부터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 가격 1억 이상 하락하는 모습 2억.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역전세 한번 일어나면은 대구는 그래도 1억 2억 돈을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막 3억 4억 이런 돈을 돌려줘야 돼요. 야, 나 대구에 이거 하락은 대구가 먼저 시작해가 서울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서울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겠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3, 4억을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예금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놨을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금리가 시장에 은행에 맡기면 2% 주는데도 거의 없는 분위기였어요. 1%. 와, 이거 막 10억, 20억 돈을 받아놨는데 갑자기 3, 4억을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과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큰 충격을 수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 지역 조사하다가. 자,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 쭉 몇 가지를 보고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페이지를 4개를 가지고 왔는데, 4번째 페이지만 한번,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4번째 페이지만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이 코오롱 하늘채, 장기동 코오롱 하늘채요. 옆에 인근에 입주를 많이 앞두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2억밖에 하잖아요. 월상 3정 그린코 에디파크 2억 3천. 물론 이거는 평균 전세 가격 범위에서 보면 되지만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냐 보니까 한 달에 평균 300건, 달서구 지역에 한 달에 평균 300건의 이사를 해요. 그 중에서 다 이사를 한다고 볼 수는 또 없어요. 왜? 이 전월세 임대차 3법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야, 이거 가격만 올라도 조정되어 가지고 신고를 해도 이 건수에 잡히거든요. 거래량에 잡혀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또 뭐 얼마 이하의 금액은 또 신고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데, 아무튼 최대한 단순화해서 월 평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수치 대비 이동할 수 있는 건수가 8배나 많아요. 2,400가구가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이사를 가는 임대인은 300명밖에 안 돼요. 요런 부분들. 수성구는 그러면 야, 인기 많잖아 하는데 매물은 2,100개. 근데 한 월평균 이동은 약 370가구. 야, 그러고 보니까 월평균 수성구가 이동이 조금 더 많았던 부분도 있네요. 어쨌든 6배나 된다. 이거 3배 넘어가면 야, 임대인 좀 어렵다. 거기에다 금리까지 임대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부분,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라고 요 동그라미 친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래 들어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 대구모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국 공통으로 같이 겪고 있는 문제다. 5월달까지는 그나마 월세 시장 좀 나았거든요. 6월달 접어들면서 월세 시장, 전세 시장 모두 다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47건 많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여기 갑자기 무슨 일이야? 5월달까지 거래 많았잖아, 월세. 6월달도 왜 이러니?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 대구만 이상한가 싶었는데요. 전국이 다 이래요. 월세 가격은 조금 높은 모양, 보증금은 조금 떨어졌고, 임대 거래량은 6월 들어서 많지 않았죠. 7월달 지금 많이 신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 거래량은 생각보다 좀 빨리 신고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래 일수는 10며칠이 되지만 그 거래 건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요런 느낌. 많지 않을 거다. 6월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네요. 시청 감사합니다.